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실기 20번째 시간 타당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당도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공부했던 신뢰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직업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 신뢰도는 뭐였죠? 반동검, 신뢰도, 반동검, 그리고 반동동, 동동간두. 네, 반동검, 반동동, 동동간두. 그래서 반동검은 반분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동간두라고 했죠. 검사 재검사는 동동간두. 그래서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형의 검사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2번 실시한다 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리고 동형 검사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형의 검사를 실시한다 라고 해서 동동.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나눠서 2개의 검사로 검증을 한다 라고 해서 반분 신뢰도였습니다. 다음,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추문, 반유, 개추문이 반유 신뢰도에 영향을 줬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개추문, 반유, 신뢰도 영향. 그래서 개인차가 영향을 주죠. 그리고 추정 방법, 신뢰도 추정 방법이 영향을 줍니다. 문항의 반응수, 그리고 문항수, 문항의 반응수, 그리고 유형, 검사 유형이죠. 그래서 속도 검사는 대체로 이제 응답 시간이 뒤로 갈수록 부족할 수가 있어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춤은 반유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 다음,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죠. 기수기 재검받고 보험료 반환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시비 걸지 마라. 이거는 단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는 기억 효과,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 환경적 요인의 변화였죠. 네. 그리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이라고 하면 기수기 반까지는 똑같고 12가 마지막이었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다음, 검사 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할 때 충족되어야 할 요건. 뭐였죠? 재검할 때는 재검 활동 내시경 해야 된다 그랬죠. 재검할 때는 활동 내시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습 활동이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2번째 검사 하기 전에 어떤 학습 활동이 이제 2번째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죠. 측정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험. 첫 번째 검사 경험이 2번째 검사 경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반응 민감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활동, 내시경. 마지막,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3가지. 네, 반전 임기였죠. 그래서 전하면 전후 양분법. 앞뒤로 나눠서 딱 반을 전반부, 후반부로 잘라서 하는 거였고, 임의적 짝짓기법. 네, 짝진 임의 배치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포도를 그린다고 했죠. 문항의 난이도가 한 축이고, 그리고 문항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이 또 다른 한 축이에요. 그래서 2개의 축으로 평면을 이루는 곳에 이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문항끼리 둘씩 짝지어서 이제 2 검사로 나누는 방법. 네. 임의적 짝짓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후양분법은 홀수, 짝수 나눠서 실시하는 방법. 네. 홀수, 짝수 나눠서 실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홀수, 짝수 나눠서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오늘은 타당도입니다. 타당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가볍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자, 타당도를 보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이제 개념 타당도, 그리고 안면 타당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준구 안까지, 내준구 안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준구 안, 내용, 준거,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은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준거 타당도에는 공인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 준거 타당도에는 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 그리고 구성 타당도에는 수변요, 구수변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변별, 요인, 구수변요, 수렴, 변별, 요인, 구수변요. 네, 이렇게 먼저 암기를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용 타당도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게 내용 타당도입니다. 검사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분석 과정 자체는 논리적 분석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진행을 해야겠죠. 관련 이제 지식이 풍부한, 대표적으로 이제 성취도 검사에서 이제 내용 타당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뭐 5학년 학력 평가, 학력 성취도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5학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내용 타당도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타당도 계수 산출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준거 타당도는 검사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준거라는 건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보통 이제 뭐 검사를 새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뭐 기존의 검사, 그런 게 이제 준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준거랑 특정 준거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준거 타당도, 기준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준거 타당도에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 준공예, 준거 타당도에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습니다. 네, 공인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라고도 하죠. 마찬가지 예언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명칭만 암기를 하시고 뒤에 문제에서 공인 타당도, 예언 타당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성 타당도로 넘어가면 구성 타당도는 이제 개념 타당도라고도 하고 구인 타당도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구성 개념,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 개념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구성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구성 개념이라는 것은 이론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론적 연구에 중요한 타당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이렇게 세 가지의 검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식, 수렴, 변별, 요인, 구수 변요, 수렴, 변별, 요인 분석. 네, 그래서 수렴 타당도는 수렴한다고 해서 이제 집중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집중 타당도라고도 하고, 변별 타당도는 이제 변별해주는 거잖아요. 변별해준다, 판별해준다. 그래서 변별 타당도, 판별 타당도라고도 하고, 이제 요인 분석, 이렇게 구수변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준공의 구수변요. 그리고 안면 타당도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타당도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수검자의 입장에서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면 타당도거든요. 그러니까 안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타당해 보이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수검자는 이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검사 그 문항들을 보고 실제로 이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가지를
적으라고 하면 안면 타당도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내용 타당도, 근데 이제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것만 쓰셔도 됩니다.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준구안. 그런데 이제 내용까지 작성을 해라, 쓰고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써주면 되겠죠. 내용 타당도, 검사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나타낸다. 그렇죠. 준거 타당도는 준거와 비교한다 그랬어요. 검사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구성 타당도, 구성 개념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검사에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안면 타당도, 딱 봤을 때 이 검사가 제대로 묻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수검자 입장에서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안면 타당도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내준구, 구수변요, 준공해. 내준구, 안, 구수변요, 준공해. 넘어갈게요. 다음, 준거 타당도의 의미와 종류 두 가지 예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방금 준공예였죠. 준공예. 그러니까 준거 타당도 종류는 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 공예. 빈출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아예 정리를 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사 문제에서는 아예 이렇게 직접 이게 이름을 알려주죠.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의 예를 들어 설명하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준거타당도의 두 가지 종류를 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의미죠. 예측타당도, 동시타당도, 의미를 쓰고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시타당도랑 예측타당도는 차이점이 이제 현재 상태의 초점이냐 아니면 미래의 예측의 초점이냐가 차이입니다. 동시타당도라는 것은 현재 상태, 그러니까 동일 시점에서 측정을 해서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동일 시점에서 이제 검증하고자 하는 검사와 준거 검사를 동일 시점에서 측정을 한다는 것이고, 예측타당도는 미래의 행동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거가 되는 이제 검사는 또 나중에 이제 실시가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한 두 검사의 준거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시점이 다른 겁니다. 동시타당도는 동일 시점, 예측타당도는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 시간 간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예측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점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예측타당도와 동시타당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준거타당도는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검사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타당도, 동시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공인타당도는 새로운 검사를 제작할 때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 검사, 그러니까 새로운 검사 제작할 때 기존 검사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새로운 검사와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 검사와 상관관계를 확인한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내용도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제작한 학업 성취도 검사의 타당도가 높다면, 그러면 다른 성취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학생은 이 새로 제작한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타당도가 높다면. 이게 동시타당도. 같은 시점에서 측정을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공인타당도, 동시타당도입니다. 그리고 예언타당도 보시면 검사가 수검자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나중에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상관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관관계를.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으면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찬가지 예를 묻는 예를 쓰라고 설명하면 여기까지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대학 입학 후에 학점을 예측하는 타당도가 높다면,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본 사람은 대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높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네,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되셨죠? 네.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공인타당도, 예측타당도, 준공예 넘어갈게요. 네, 타당도, 내준구한, 구수변료, 준공예 계속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직업상담에서 준거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준거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 그리고 유사문제에서는 준거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죠. 먼저 준거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준거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면 이제 명확한 준거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준거타당도가 낮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행동을 적절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준거가 명확하면 미래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할 수 있지만, 준거타당도가 낮다는 것은 미래의 행동을 적절하게 예측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준거타당도가 낮은 검사를 사용하면 인사관리에서 이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선발, 채용이죠. 선발 및 배치, 훈련, 교육훈련과 같은 인사관리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준거타당도가 낮으면. 네. 왜냐하면 네, 인사관리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활용하기에 이제 용이하거든요. 준거타당도가 높으면. 그렇죠. 네,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준거타당도 낮은 검사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답안 작성으로 가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문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문제는 직업상담에서 준거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 시 장래의 성공 가능성이나 성과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네. 준거타당도 중에 예측타당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발 및 배치, 훈련 등 인사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측이나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사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뭐 문제가 되는 이유 하면 이렇게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 문제에 맞게 변형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암기는 이제 예인이 준 거 공예품이라는 거예요. 예인이한테 준 거 공예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거 타당도는 준공예잖아요. 준공예. 네, 준공예인데 예인이 준 거 공예품이다. 그래서 예인이는 무엇이냐? 예측 그리고 인사관리. 네, 준거타당도가 낮은 준거타당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측할 수 있고 인사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거타당도 중요한 이유. 그리고 예인이 준 거 공예품인데 이제 예의를 갖춰라 이거죠. 예인이 준 거 공예품이다. 예의를 갖춰라. 네, 그래서 예의는 이제 낮은 검사를 사용하면, 타당도 낮은 검사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 예측이 어렵다는 거고 의사결정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예측 어렵다, 의사결정 부적절하다. 네. 예인이는 예측할 수 있고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똑같이 예인으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예인, 인사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인사관리에 활용이 어려워진다, 부적절해진다.
네,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그냥 예인으로 암기를 해서 이렇게 적절히 바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이 문제가 아까 이게 1, 2, 3번이 붙어 있잖아요. 다 3개의 문제가 하나의 큰 문제 안에 이제 묶여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거타당도랑 관련된 문제예요. 계속 중거타당도 관련하여 실증 연구에서 얻은 타당도 계수와 실제 연구에서의 타당도 계수가 다른데 실제 연구에서의 타당도 계수가 더 낮게 발생하는 이유를 3가지 쓰시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증 연구와 실제 연구에서의 타당도 계수가 다르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실제 연구에서 타당도 계수가 낮을 수도 있고 실증 연구에서도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도 계수는 어느 쪽에서든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묻고 있는 내용이 실제 연구에서의 타당도 계수가 더 낮게 발생하는 이유 3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이제 실증 연구에서 타당도 계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안 작성을 하기 전에 먼저 실증 연구와 실제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면은 이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증 연구라는 것은 실제로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입증 하는 연구.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거나 입증하거나 증명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 입증, 증명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연구는 어때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죠.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을 설정을 하는 거죠. 실험에 있어서. 네. 원인이 되는 변인이 독립변인입니다. 그리고 종속변인이라는 것은 종속, 결과라는 의미죠. 그래서 결과가 되는 변인이 종속변인.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증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니까 독립변인을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팅을 해야 되니까 실험 세팅을. 그렇기 때문에 가외 변인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가외 변인은 외생 변인이라고도 하는데 외생, 외적으로 외부에서 생성되는 변인이죠. 그래서 이제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 외적인 변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 원인과 결과 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건데 그 밖에 이제 부수적인 쓸데없는 환경적 요인들,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변인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겠죠. 네. 그게 이제 실증 연구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외 변인, 외생 변인을 통제를 하게 되면 이제 내적 타당도가 높아지게 되죠. 네. 실험 내적으로 명확하게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려놓고 나머지는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내적으로 타당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실증 연구. 다음 실제 연구 보시면 말 그대로 실제 있는 그대로 현장 연구라고 합니다. 현장 연구가 이제 현장 연구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없죠. 그래서 가외 변인, 외생 변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의 목적은 외적 타당도의 검증이에요.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연구의 결과를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는지, 그게 목적입니다. 실제 연구는. 반면에 실증 연구는 실험 연구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증 연구, 실제 연구의 차이를 구분을 했으니까 이제 정답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타당도가 더 낮은 이유. 자, 실제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에 비해 가외 변인의 통제가 어렵습니다. 네.
외적인 환경적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타당도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방해 요소들이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연구는 실증 연구에 비해 독립변인의 조작이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증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조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험 연구니까.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연구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현장 그대로 이제 통제를 하지 않고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변인의 조작이 어렵다. 세 번째, 실제 연구에서는 실험 변인에 의한 효과와 가외 변인에 의한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타당도가 낮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실증 연구에서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 그거에 집중해서 그 외의 것들은 배제를 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 외의 것들에 해당하는 게 뭐죠? 네, 가외 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외 변인에 의한 효과를 실증 연구에서는 배제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실험 세팅 과정에서. 그런데 실제 연구는 그런 인위적인 통제 조작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실험 변인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이 외생적인 가외 변인에 의한 효과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겠죠. 결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연구는 실증 연구보다 타당도 계수가 낮을 수 있다.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암기를 하시면 실제 가독 효과, 실제 연구에서 타당도가 낮은 이유, 가독 효과, 가외 변인 통제 어렵고 독립 변인 조작 어렵고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다. 어떤 효과? 실험 변인 효과인지 가외 변인 효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준거 타당도 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만 쓰세요. 그리고 설명하세요. 준거 타당도 계수, 영향 미치는 요인. 네, 유사 문제 살펴보시면 준거 타당도 종류, 중요한 이유, 그리고 실증 타당도 계수가 실제 타당도 계수보다 낮게 발생하는 이유 세 가지. 네. 이 문제는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랑 반대죠. 방금 봤던 문제는 실제 타당도 계수가 실증 타당도 계수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증 타당도 계수가 실제 타당도 계수보다 낮은 이유를 쓰래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실증 타당도 계수가 실제 타당도 계수보다 낮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는 본 문제랑 내용과 똑같아요. 본 문제가 뭐였죠? 준거 타당도 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쓰라 그랬죠. 그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실증 타당도 계수라는 건 이제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비롯되는 타당도라 그랬죠. 근데 준거 타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준거를 기준으로 측정 준거를 가지고서 특정 준거를 가지고서 검증하는, 입증하는 그게 준거 타당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증 타당도 계수라는 건 준거 타당도 계수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워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준거 타당도 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 표집 오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표집 오차는 표집은 이제 표집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오차를 말하죠. 표집은 우리 공부했죠. 샘플링. 네. 추출하는 과정. 그래서 표집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타당도가 낮아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이제 실제 모집단과의 차이는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우리가
10,000명 중에 5,000명을 뽑는 거랑 10,000명 중에 100명 뽑는 거랑 어떤 게 실제 그 모집단 10,000명이랑 유사하겠어요, 성질이. 5,000명을 뽑는 게 실제 모집단 10,000명과 더 유사하겠죠, 훨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실제로 이제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오차가 적어진다, 실제와의.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오차가 커진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 보차는 표본 크기 작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타당도가 낮아진다. 그 다음, 범위의 제한. 자료들이 검사 점수와 준거 점수의 전체를 포괄해야 되는데 일부만을 포괄하는 경우, 일부 범위만을 포괄하는 경우에는 준거 타당도가 낮아지겠죠. 네. 다음,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낮으면 검사의 준거 타당도가 낮아지겠죠. 네. 준거 측정치라는 것은 이제 준거가 되는 검사의 그 결과값을 의미하겠죠. 네. 준거 측정치. 그리고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도 마찬가지. 준거 측정치가 개념 준거의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개념 준거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준거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되는 그 검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타당도, 준거 타당도, 실증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범 신탁, 실증 타당도 계수, 준거 타당도 계수, 표범 신탁.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지 보차가 영향을 줄 수 있고, 범은 범위 제한, 신뢰도, 무엇의 신뢰도죠?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 타당도,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준거 타당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신탁, 표범 신탁 중에 3개 작성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실증 타당도 계수가 실제 타당도 계수보다 낮게 발생하는 이유 3가지.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3가지, 그리고 각 방법을 설명하시오. 네, 유사 문제도 분석하는 방법 2가지, 그리고 유사 문제, 여기는 수렴 타당도 의미를 쓰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구성 타당도, 구수변요 기억나시나요? 구수변요. 구성 타당도, 개념 타당도라고도 하죠. 구인 타당도라고도 하고, 구수변요, 수렴, 변별, 요인 분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성 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개념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연구하는데 중요하다. 수렴 타당도, 집중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검사 결과가 측정 속성과 관련된 변수들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과 유사한 변수들이 상관이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유사한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보는 게 수렴 타당도예요. 유사하다는 건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비슷하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관련 변수들과 유사한지를 보는 게 수렴 타당도. 그리고 변별 타당도의 경우에는 관련 없는 변수와 상관관계가 낮은지를 보는 거예요. 관련 없는 변수랑은 관계가 적어야겠죠. 관련 없는 변수랑 변별을 해주는지를 본다고 해서 변별 타당도. 네, 구분이 되시겠죠. 네, 그러면 다시 수렴 타당도 돌아와서 측정 속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과 상관이 높은지를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신 여부를 검사할 때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해요. 그래서 이 결과들이 모두
임신을 의미하는 수치를 나타낼 때 수렴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렴 타당도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수렴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의 결과로 수렴하잖아요. 측정 방식이 다 달라도, 측정하는 도구가 다 달라도 결과가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수렴 타당도입니다. 네, 유사한 개념을 이제 관련성 있게, 상관관계 높게 나타나는 게 수렴 타당도. 네, 그래서 수렴 타당도의 예를 쓰라고 하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이 문제죠. 그 다음 변별 타당도. 변별은 관련이 없는 변인을 변별해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IQ 점수와 수면 시간 여기 예로 드러나는데 IQ 점수랑 수면 시간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IQ 점수랑 수면 시간은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검증이 되는 것이죠. 다음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은 검사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해서 20번까지 있으면 이 20개 문항들의 상관관계를 서로 분석해요.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항의 상관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그룹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요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룹화된 게. 그래서 이제 뭐 100개의 문항이 있으면 이게 유사한 상관이 높은 문항들끼리 묶으니까 한 4그룹이 나오더라 라고 하면 이 검사의 문항은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심리학 시험을 예로 들어보면 직업심리학 시험에는 진로 발달 이론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 이제 통계 개념을 묻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인을 문항들을 분류를 하면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류될 경우에는 2개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 타당도, 구성 타당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 3가지 구수변요였죠. 수렴, 변별, 요인 분석. 그래서 읽고 넘어갈게요. 수렴 타당도.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변별 타당도. 검사 결과가 해당 속성과 관련이 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다음 요인 분석. 문항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고 했죠.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그룹화시킨다 그랬죠. 하나의 요인으로 묶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 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수변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도 내준구 안이었죠. 내준구 안, 구수변요, 준공해. 준공해, 구수변요. 넘어갈게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이를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로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내용이고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요.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 이거는 뭐 언뜻 보면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중다 특성이니까 특성이 여러 개라는 거죠. 속성이 여러 개다. 그래서 다속성, 중다 방법은 측정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속성, 다측정 방법, 행렬표라고도 합니다. 다속성, 다측정 방법. 영어로 MTMM, 멀티 트레이트, 다속성이죠. 중다 특성, 다속성을 의미하고 멀티 메서드,
방법이라는 건 측정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다 측정 방법, 다측정 방법. 매트릭스는 이제 행렬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속성을 둘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확인. 그러니까 둘 이상의 속성이라는 건 다속성, 중다특성을 의미하고 둘 이상의 방법은 중다방법, 다측정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3단계로 되는데 먼저 1단계. 1단계는 동일한 속성들을 우선은 이게 다속성, 다측정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선은 동일한 속성들을 이질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점수들 간의 상관이 높은지를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임신 진단하는 걸 예로 들었었죠. 수렴타당도 얘기할 때. 어떻게 했죠? 임신을 진단하기 위해서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혈액 검사. 또 무슨 검사였죠? 네, 어쨌든 다른 검사. 이렇게 검사들을 통해서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수렴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렴 타당도였잖아요. 마찬가지 동일한 속성 임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질적인 방법으로 혈액 검사도 하고 테스트기도 하고 다른 검사도 하고 이렇게 이질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점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지를 확인한다. 이게 바로 수렴 타당도를 검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렴 타당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단계. 다측정이죠. 다측정 방법. 다측정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네, 그래서 수렴 타당도를 검증한다는 얘기가 1단계. 그 다음 2단계. 수렴 타당도 검증을 한 이 상관계수가 이질적인 속성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상관계수가 더 높은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단계에서 수렴타당도 계수가 나왔죠. 이 계수랑 그 다음에 이질적인 속성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이게 뭘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속성들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위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에 이 여러 가지 어쨌든 동일한 속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한 거니까 이제 수렴타당도라는 게 그 의미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이질적인 속성들을 측정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이제 검증의 강도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검증의 강도가 더 강력한 거는 이것보다 1단계에서 검증한 게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한 가지를 여러 방법으로 검증한 거고 이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검증한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검증한 상관계수가 이 결과의 상관계수보다 더 높아야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거를 의미하는 얘기죠. 1단계에서의 상관계수가 이질적인 속성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로 나타난 점수들 간의 상관계수에 비해서 더 높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별 타당도랑도 관련이 일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속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질적인 속성들을 측정한 결과죠. 네. 그래서 다속성 측정 결과보다 상관이 더 높은지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 3단계. 그래서 2단계에서의 상관계수가 이질적인 속성들을 이질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이거는 이제 다측정, 다속성 방법이죠. 이 결과 나타나는 상관계수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한다. 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관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겠죠. 지금 이 결과보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변별 타당도와 이제 일부 관련이 되는
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도로 보면 이제 1단계에서의 그 검증 강도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랑 비교하고 또 여기랑 비교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거. 그게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입니다. 네,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MTMM,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죠. MTMM, 다측 속 플러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측정 방법을 우선 1단계에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속성, 다속성에 대해서 2단계에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다측정, 다속성 플러스 합친 거죠. 다측정, 다속성 합친 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고 이게 3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루어진다. 다측 속 플러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타당도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타당도도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습 바로 정리하셔서 네, 암기 잘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네, 감사를 드리고 남은 하루도 네, 즐거운 하루,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